네,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과정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체크포인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만 꼭지를 따로 모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요, 근로계약의 첫 단추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 벌금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그렇죠. 사업주는 벌금 물죠. 벌금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물죠. 하지만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한 거는 근로자예요. 내가 여기서 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 근로계약서 한 장이면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다른 것들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 언제? 일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당일날 작성해야 됩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 후 신고한 거 걸린 거 1강의 때 말씀드렸죠? 신고하면 무조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결과적으로 신고하시는 근로자분들, 알바분들 많아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합의금 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합의금 줘야 취하가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정규직으로 뽑을 것인지, 알바로 뽑을 것인지, 계약직으로 뽑을 것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서 형태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작성하면 쭉 나와요.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연소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 네, 연소자분들도 아주 뛰어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하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죠. 그런 것들을 사업장에 구비해놔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벌금,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소자 증명서 미구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다 있습니다. 꼭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임의대로 어디서 누가 친구가 줘서 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이런 근로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반드시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취업 장소와 업무, 임금 아주 중요하죠. 월급 얼마인지 그게 안 들어있으면 안 되죠. 계산 방법, 월급인지 시급인지 주급인지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몇 시간 일한다. 이런 거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들어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수 있거든요. 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시킨 대로 언제까지 밤새서 일한다 이런 거 안 되고요.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쓰셔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 유급 휴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나는 1년에 15개씩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주겠습니다. 단 쓰지 않았을 경우에 연차 휴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회사의 인사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도 없다 그러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휴가는 주되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인사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 표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수습 근로자 여부. 수습 들어보셨죠?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 근데 안 썼어요. 근로계약서에 없었어요. 말로만 했어요. 너 수습이야 3개월 동안.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수습 근로자라고 써 놓으셔야 수습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감액 규정, 즉 월급의 일부를 감액하겠다 이런 규정도 꼭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따로 넣으셔야 되고요. 표준근로계약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리면 표준근로계약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딱 A4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에서 어디 지원금 받을 때 뭐 청년내일 채용공제 같은 거 할 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포맷이 기관들이 좋아하는 포맷이라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업주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너랑 나랑 이 정도는 지켜주기로 해 라는 게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계약서 우리 회사는 이런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자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상한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거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우리 민법상 계약과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꼭 준수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노동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급여 항목 모두 쓰셔야 됩니다. 네, 안 쓰면 안 됩니다.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 요즘 직접 지급 안 하시죠?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근로시간도 꼭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로시간 9시부터 6시라고 하지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임금 계산할 때 빠집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라면 8시간이 되는 거죠.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요. 누구라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지방에서 들은 사례인데 좀 노인분들, 일거리 없으신 분들이 나는 5,000원만 줘 일할게. 네, 그래서 그 동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시세가 5,000원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 네, 깜짝 놀랐어요. 법 위반이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분들이 뭐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을 따름이지 혹시나 신고하게 되면 뭐 처벌받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이 이상을 줘야 됩니다. 이 179만 5,310원은 시급 8,590원 곱하기 월 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209가 어떻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복잡하지만 이게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거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209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보세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죠. 한 달이면 4주니까 4, 4, 16, 160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이 160 곱하기 8,590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빠졌죠? 주휴수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 주휴수당이 빠져 있어요. 주휴수당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0이 아니라 48이에요. 하루치 임금이 더 유급주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8 곱하기 4. 그래도 209가 아닌데? 근데 4가 아니에요. 한 달은 우리 4.345주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5주인 주가 있어요. 1년 중에. 다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낸 거예요. 365 나누기 12 나누기 7은 4.345로 해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209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 208점 소수점 몇몇몇 나와요. 그렇게 곱하기 시급을 하면 또 179만 5,310원 미만이 나오겠죠. 이게 맞지 않느냐. 나는 수학과 나와서 이게 정확하다.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고시를 했어요.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했습니다. 월급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5일 일하고 한 달 만근했을 때 월급은 179만 5,310원 이상을 줘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이상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강조해서 드리냐면 정부 지원금 받으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거 탈락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다른 자료들 잘 챙깁니다. 막 사업계획서라든지 재무자료, 세금, 지방세, 납부 증명서 다 만들어서 근로계약서 딱 넣는데 너네 근로자들 임금 178만 원밖에 안 줬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바로 탈락돼요. 아시겠죠? 꼭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근로자분들은 수습기간 동안 차감할 수 없습니다. 요거 잘 모르셔야 돼요. 차감할 수 있는 경우는 정규직인 경우, 입사일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만 수습기간 동안에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주지 의무. 이게 뭐냐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걸 봐요. 사무실에 이게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봅니다. 자, 여기 하나 팁. 만약에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온다 그러면 사무실에 어딘가에 출입문이든가 어딘가에 올해 최저임금 표 하나 A4 출력해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또 지적 나옵니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붙여놓으십시오. 네, 최저임금 위반은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내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예요. 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신고를 했지만 합의가 된 거예요.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처벌을 당해요. 최저임금은 그렇게 중한 범죄입니다. 돈을 다 줘도요. 내가 미달하고 몰랐어. 내가 진짜 몰랐어. 미안해. 다 줬어.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합의해도 벌금형을 받으니까요. 최저임금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그냥 매월 지급되는 돈인데 이게 매월 포함되는 범위가 복리후생비는 조금씩 들어와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최저임금 사업장에 게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에 따른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 퇴직금은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연속으로 근로를 했다? 그러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일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돼요. 잘 모르시는 게 그 알바로 한 6개월 일하다가 정규직이 됐어요. 알바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입니다. 달라요. 연속 근로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중간 월급에 포함돼서 주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저 카드값 때문에 퇴직금 좀 땡겨주세요. 미리 중간 정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는 법에 정해놨어요. 카드값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딱 5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중간 정산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정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품 청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줘야 돼요. 퇴직금이든 월급이든 연말정산 금액이든 다 줘야 되는데 기업이다 보니까 그 14일 이내 못 주고 뭐 30일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합의를 해서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14일 넘어섰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퇴직금 중간 정산의 5가지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시 단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은 해당이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한 감소,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값 밀렸다, 내가 좀 힘들다, 이걸로 퇴직금 미리 줬다, 이거는 무효예요. 만약에 근로자가 나는 이거 퇴직금 아니고 퇴직금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다 줘. 미리 준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리 준 돈은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돼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주급하면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효이고 그냥 돈 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꼬박꼬박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 절대 안 된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또 줘야 됩니다. 중간 정산은 무효다.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 놓으시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매월 또는 분기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의 일부를 기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금융기관에다가. 그러면 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거기서 받아가 하면 돼요. 뭐 중간에 달라? 내가 처분 권한이 없어요.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목돈 나갈 일 있잖아요. 퇴직금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매달 띄워놓으면 그런 재무관리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에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뭐 홍보는 아닙니다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 제일 괜찮은 데가 근로복지공단.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뭐 상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직접 공무원분이 와서 막 가입하는 거 도와주고 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미리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아야 될 3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것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위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직원 채용할 때, 직원 관리할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